지금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눌려져 있는 상태이죠, 그죠? 근데 뭐 11월 지나고 뭐 11월 말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자 상승장을 기대를 한다. 좀 시간이 지나서 본격 상승장이 온다면 많이 눌렸던 주가들이 이 상승장에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저런 차트 공부들을 좀 해놓고 관심 종목들을 좀 빼놓으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몇 가지 유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차트 분석에는 거래 대금이 좀 필요하고요.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고 뭐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거래량보다 거래 대금이 또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100원짜리가 오늘 하루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져봤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 돈은, 그죠? 만원짜리 주가가 100만 주 터지는 게 훨씬 더 거래 대금이 많은 거죠, 그죠? 돈이 많이 도는 거죠, 그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돈이 있어야 움직이니까 거래 대금을 좀 중요하게 보고요. 오늘은 눌려져 있던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 자, 오늘 교보제로 블루엠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대표적인 이제 비만 치료 관련주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스윙이나 단기 단타로도 많이들 매매하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자, 이 종목을 차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죠? 비만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고, 자, 우리나라도 출시가 되고 요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재료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재료들을 내가 어떻게 올라갈 재료냐 아니냐를 판단하겠냐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거래 대금을 접목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일단 눌려져 있는 주가. 자, 이 종목은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죠?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 상장하고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서 탄 사람 있겠죠, 그죠? 여기서 쭉 윗꼬리 달리고 내려올 때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모를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늦게 여기 종가매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손절한 사람도 있지만 또 탄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거래가 된다는 말은 계속해서 여기서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내려오다가 상승 내려갑니다, 그죠? 자, 손절한 사람도 있고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조금 내려가다가 훅 내려갔죠, 그죠? 분명히 손절한 사람도 있고 또 보유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장기간 횡보를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참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여기서 손절한 사람도 꽤 많이 나왔을 건데,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은 또 소순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걸 깨고 또 내려가면은 이건 뭐 환장할 노릇이죠, 그죠? 우리가 이 종목을 여기서 샀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면은 진짜 미칠 노릇일 거예요, 그죠? 저점 깨고 내려갈 때 또 내려가니까 손절 또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여기서 보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파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면서 여기 정도 되면은 보유자가 정말 적어지겠죠, 그죠? 또 한번 훅 내리고 또 손절을 하고 또 내리네요. 또 손절하고. 팔 사람은 진짜 많이 팔고 거의 다 떠났을 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가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위치에서 뭐 전고점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잡으면서, 야, 저 정도만 올라가줘도 땡큐다, 손실 조금이라도 줄이고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다. 또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은 다른 종목들 보면 이때 가는 종목들 계속 보이거든요. 막 마음이 많이 아파, 그죠? 고점에 75,000원에서 1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아무도 이 주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눌리고 정말 사람들이 다 털렸을 거다. 우리가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다 털렸을 것 같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가 뜹니다. 거래 대금 자체가 레벨로가 다르죠, 그죠? 자, 거래 대금이 고작 뭐 10억, 20억, 30억 이런 거 말고 거래 대금이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1000억, 적어도 뭐 100억 이상 빵빵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장대가 만들어진 것. 장중에 시가부터 종가까지 장중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이 밑쪽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거래 대금이 고작 3억, 5억, 10억, 20억 정도로 이렇게 장대가 하나 떴다. 그러면은 소위 잡세력이 뭐 10억, 20억, 30억 정도는 뭐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뭐 100억, 300억, 500억, 1000억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수백억 이상 장중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것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세력이겠죠, 그죠? 정말 눌린 지점, 정말 저점이라 생각되는 지점에서 수백억이 장대로 들어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이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섹터인지 어떤 테마인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관심 받을 만한 뉴스 재료 이슈가 있는지. 이 섹터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예요. 이 섹터 테마가 어떤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뭐 개발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개발하는 게 있다거나 뭐 거대한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공부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힌트라는 거죠. 재료는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 뉴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증권 쪽, 뭐 경제 쪽 뉴스 들어가시면은 지난 과거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과거 일주일만 보세요. 뭐 어디가 뭐 체결을 했니? 어떤 나라가 뭘 했니? 뭐 테슬라가 뭘 했니? 삼성이 뭘 개발하니? 뭘 발표할 거니? 재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반등할지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이 많은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갈 확률이 높은지 눌린 부분에서 거래되게끔 얘가 힌트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는 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바닥권에서 많이 들어온 종목의 두 가지 위치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인 조정, 뭐 5선이나 10선에서 살짝 반등하는 요런 지점에서는 초단타, 단타, 종가 요 정도로 짧게 한번 보고 나올만 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조정이 올 확률이 크겠죠. 물론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뭐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될까 말까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온다. 그죠? 10종목 중에 8종목, 9종목은 상승 다음에 조정이 옵니다. 그죠? 그 조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럼 조정의 끝자락을 어디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기초 다 배웠잖아요. 그죠? 이 시세의 중심 정도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거고, 많이 조정을 받으면 쭉 내려서 저점대를 지켜준지 보면 될 것이고, 또는 수급선이라 불리는 쭉 내려오는 60선 이렇게 내려오다 이제 돌려주겠죠. 그죠? 돌려서 60선 근방이나 그 특정 부분에서 우리는 지켜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상승 다음에 지지받고 5선 근방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시세를 주죠. 단타적으로 먹을 게 또 생기고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중심 60선 저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걸리는지 봐야 된다. 그나마 여기서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매도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매도세 충분히 받아내고 매도 털고 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60선 근방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고, 자, 첫 번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죠. 본격 반등은 다시 저점 지켜내주고 돌파를 주던지 깨고 내려간다면 저점을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깨고 내려갔어요. 쭉 내려와서 저점대까지 위치를 했습니다. 자, 요걸 깨고 내려간다면은 한번 해먹고 나간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요거 들어왔다고 무조건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겠죠. 한번 깨고 그 다음날에 바로 들어올리고, 자, 그 다음 다시 또 들어올리고 5선 돌파하고 올립니다. 요게 휩소가 되었죠. 그죠? 속임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이전에 눌려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이거 들어온 것이 이해가 될 거고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할 거고, 이것을 추적을 잘하면은 단타적으로 먹을 것도 있고, 스윙 길게 가져가는 매매도 전저점 지켜내주고 올라가 다시 상승 다음에 분명히 N자형이 나오겠죠. 그죠? N자형에서 스윙 매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른 종목 N자보다 여기다가 더 점수를 주고 살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 종목 지금 테마가 어떤지, 올라갈 테마인지 아닌지를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서 차트가 N자형이니 20선 지지니 이런 것들만 보면은 깨고 내려가거나 올라가도 힘이 없거나, 왜냐면 이전 역사를 모르잖아. 이 테마가 중요한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윙 매매는 해당 종목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자, 하나 더 예시를 보면 상반기에 급등이 나온 필옵틱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때 유리기판 테마가 강세였죠. 그죠?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급등 다음에 내려와서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바닥. 야, 여기 물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손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또 손절 올라갔다 또 내려가니까 아, 이제 못 참겠다 하고 난 다음에 장대로 수백억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캔들을 이제 지켜내는지를 앞으로 추적을 해보면 되겠죠. 상승 다음에 60선 근방에서 N자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보여줄
보여줍니다. 그죠? 자, 이런 메커니즘이 쉽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대 양복에 대량 거래 대금이 발생한 수백억 이상 터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장대 양복이라면 적어도 뭐 10%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윗꼬리도 좀 적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10% 이상 장대에 수백억 이상 터진 장대 양봉이 10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닥권인가 1차적으로 추려봐가지고 추려보니까 6개가 남았네. 자, 그럼 6개 중에서 이 6개를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야, 개미야, 너 정말 힘들었니?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보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3개 정도를 추려보고, 그 중에서 이 종목은 어떤 테마, 섹터인지, 앞으로 유명한지 재료 분석을 해서 메모를 해두고, 이렇게 추려진 하루에 1개, 2개 요 정도를 또 없으면 관심 좀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단타한 사람들은 장대 다음에 5선 10선에서 단타 정도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스윙 이상 매매자들은 자, 이 장대 양봉을 중심이나 아래쪽이나 내려오던 60선에 이제 돌려 세워서 60선에 안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내주는지 추적을 해보면은 앞으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눌렸다가 들어올리고 쉬었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뭐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망성이 있는 종목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유튜브 VIP 멤버십 채팅방에 가끔 좀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뭐 소량 한두 종목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분할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미리 해둔다면은 좋은 매매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20일 이동평균선은 중요한 부분이고, 지지 돌파 중요한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중요하다. 20일 이동평균선 얘기는 자주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플러스 수급을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수급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세력이 강하게 들어온 것, 거래량, 이런 것들도 수급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오늘은 이 거래량을 함께 볼 건데 20일 플러스 수급을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 단기 수익 매매, 며칠에서 몇 주 가져가는 이 단기적 매매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데, 20일,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거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 달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은 오늘로부터 과거 한 달간의 평균 가격 위에 지금 주가가 있는 것이고,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으면은 오늘로부터 과거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대 밑에 있는 거죠. 그죠? 대표적으로 5일, 또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단기적으로 보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또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싼가 비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120선과 뭐 200일선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거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데 20일보다 아래 있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시세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종목에서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 단타, 단기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장기 평선 위에 있고 21선을 단기 시세의 바로 밑으로 참고를 하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며칠 핫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보고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며칠 전으로 돌아가서, 자, 주가가 121선, 201선, 220선, 224일선 위에 있지만 20일 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존재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싸다, 또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그런데 21선 아래 있던 주가가 장대 양봉으로 21선을 찔러주는 행위, 장대 거래량이 들어온 것, 자, 이런 종목들에서 추후에 상승, 급등, 상승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시세를 이기려는 세력의 수급. 자, 주가가 20일 아래 있다는 말은 주가가 싸다, 전체적으로 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싼 거예요. 단기적으로 싼 곳에서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들어왔다, 싼 부분에서 대량으로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매집을 하는가? 그
그 누구도 개인이, 물론 시가총액이 뭐 10억, 20억, 30억 밖에 안 하는 완전 동전 잡주 같은 경우는 뭐 돈 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띄울 수 있겠죠. 그죠? 적어도 시가총액이 500억, 1000억, 3000억, 5000억 이상 되는 것을 거래량기 때 보면 1300조가 터지고 고가가 18%까지 올라가는 이것을 개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집중된 세력, 두세 개의 세력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죠? 20일 아래에서 크게 들어왔다, 크게 들어왔다, 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상승시키기 위해서, 물론 100%는 아니죠. 그죠? 이제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자, 이렇게 20선 찔러주고 그대로 그냥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찔러준 이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그대로 상승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근데 그런 종목보다는 상승한다면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고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7할 8할이 됩니다. 그럼 7할 8할의 경우 조정 받았을 때 이렇게 돌려 세우기 전에 이 저점을 지켜주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놓고 조정이 왔을 때 저점을 깨지 않는지만 확인하면은 이 종목 아래에서 싸게 매집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20선 돌파를 하고 또 지지받고 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앞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루 조정 받았고 또 조정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 받고, 자, 저점과 가까워지고 있죠. 그죠? 이제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 주고 다시 20선 돌파하면서 거래량 들어오고, 만약에 조정 또 받는다 그래도 이 저점 깨지 않으면 되죠. 그죠? 일단 상승 다음에 조정 반등을 저점을 깨지 않고 엉덩이로 올린 부분입니다. 21선 볼게요. 자, 지금 위치와 지금 위치 20일 기준으로 여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죠. 근데 21선 아래에서 싸다고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물론 여기 아래 꼬리 양봉이 달렸고 요것이 이제 저점 가능성이 있는 캔들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20일 깨고 계속 내려가고 수급은 들어오지 않다가 20일 깨고 거의 보름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때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온 거야. 싸게 내려가는 것을 그대로 흘러보내고 손절시킬 사람 손절시키고 겁주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죠. 그죠? 싼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20일 깨고 싸게 매집을 해야지 60선에서 사야지, 여기보다는 자, 이날부터 조정받는 이런 부분에서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싼 부분에서 누가 들어왔으니까, 싸게 누가 대량으로 사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정받았지만 저점 깨지 않고 모여진 이평선 고점대 돌파를 하고 어제 급등,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선 위에 있던 주가 2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0선 깨고 내려왔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고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아래 꼬리가 좀 달린다, 이제 저점을 향해 가나 의심 정도 하다가 들어오다가 20선 아래에서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저점 깨지 않고 있죠. 그죠? 저점 올려가면서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시세가 나오죠. 그죠? 20선 위에 있던 주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20선 아래라고 무조건 싸다고 매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던 추세를 거의 한 달 지나가지고 여기서 20선까지 장대 거래량으로 찔러주면서 아래쪽으로 크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지켜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스윙 매매를 하는데 싼 부분에서 사야 되는데 그 싼 부분이 여기가 아니다. 여기 바닥에서 들어 올린 부분이 있을 때, 야, 이제는 바닥 찍고 정말 싼 부분을 끝냈나 보다, 여기가 바닥인 것을 확인했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고, 여기서 뭐 기법을 만든다 그러면 본인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승 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 장대 양봉의 중심을 다시 회복할 때 뭐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장대부터 사모은다 그러면 처음부터 크게 들어가면은 내려갔을 때 이거 깨고 내려가면 손실이 너무 커지겠죠. 그죠? 발 한번 담그고 저점까지 뭐 4번이든 5번이든 10번이든 분할로 동일하게 또는 가중으로 사모가는 방법이 있고, 이탈하면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기다렸다가 다시 아래 꼬리 십자의 도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5선 돌파를 할 때 그렇게 또 보셔야 되고, 그럴 땐 다시 그 전 저점 이탈할 땐 손절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매수와 손절 방법은 만들기 나름인데 크게 차트를 이해하는 것이 더 먼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법이 아니라
특성 공부다. 자, 며칠 전에 VIP 멤버십 채팅방에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건데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이 종목 여기서 관심을 들었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꽂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확대를 해볼게요. 20선 아래는 단기로 싸다. 근데 그 싼 게 어디까지가 싼지 모른다.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죠? 그러다가 아래 꼬리 지켜준 거 만들고 난 다음에 20선 아래에서 크게 양봉을 들어와주고 이 종목은 밑에까지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 들어올린 거 또다시 이겨내버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조정받으면은 이 근방이 이제 관심 가질 구역이다. 이미 20선을 완전 돌파했으니까 오히려 20선 이탈하면은 이 종목 관심을 꺼야 되겠고 20선 위에 이 장대 양봉 이 가격대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바이넥스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20선 이탈 여기보다 여기 싸죠. 싼데 바닥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서 많이 사야 위에 올라갔을 때 세력도 수익이 커지겠죠, 그죠? 쭉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20선까지 들어오고 또 한 번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을 옆으로 쭉 지켜주는 모습에 매입을 하고 이렇게 상승. 바이넥스 매매 마크 내가 표시를 해볼게요. 싼 곳에서 들어오고 지켜주는 모습에 이제 매수를 하고 위쪽에서 이제 매도를 했죠. 오늘 하루만 봐도 이렇게 20선 아래에서 장대로 들어올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들어왔죠. 20선 아래에서. 다 그런 종목 다 추적하기 힘들고 이런 위치가 평선이 의미가 있거나 내가 아는 종목이거나 지금 유행하는 섹터에 걸려 있거나 얼마 전에 배웠던 추세선에 걸려 있거나 뭐 그런 종목들을 하루에 한두 종목만 좀 빼서 추적을 하면은 그런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들어올리기 전에 저점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돌파를 하는지 20선을 돌파했으면 20선 위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기준을 만들어 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뭐 올라간 종목도 보면은 20선 아래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선 지켜내주고 올라가고 솔브랜 홀딩스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돌파하고 하루 쉬어주고 고점 돌파하고 그대로 올라간 형국을 보여주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올라가고 있는데 20선 아래에서 크게 윗골이 달리면서 기준봉이 되죠, 그죠? 깨지 않고 다시 20선 돌파, 십자도지 상방 돌파 다음에 다시 20선 지지 그대로 급등하고 지금 모양이나 기법을 외울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주목받을 종목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바닥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서 싸게 산 누군가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만의 기준과 차트 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수익 매매를 할 때 눌림목을 보기 위해서는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차트 흐름도 봐야 되고 이평선도 봐야 되고 지지저항도 봐야 되고 분위기를 탔는가 우상향인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또 그중에서 오늘은 거래량을 참고하는 수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주가고 여기 거래량이죠. 자, 주가 부분을 매우 작게 하고 거래량만 이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보이고 자, TCC 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초보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많이 들어봤던 것들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깊은 이해 없이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터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세가 죽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단기 단타로 본다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이 매우 적은 이 조정에서 타서 올라가서 먹는 것, 이것은 스윙 매매가 아니라 단타 영역이에요. 단타 영역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오늘은 스윙 매매는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올라가고 난 다음에 또 충분히 조정받고 또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다시 충분히 상승하는 이 부분을 노리는 것이 스윙 매매죠. 그런데 또 스윙 매매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충분히 상승하고 좀 눌렸을 때 이제쯤 조정받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사고 난 다음에 또 내려가는 경우도 꽤 많죠, 그죠? 알고 보니까 여기가 페이크였고 더 충분히 내릴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상승한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경험을 주식을 한다면 그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행동들이죠.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오늘 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순간 딱 산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 구간으로 가고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은 여기도 지지 저항이라든지 이평선이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도 또 있을 거예요. 지지 저항이라든지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걸리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어디서 걸려서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나고 나야 아는 거죠. 이렇게 주가와 캔들과 이평선과 지지저항과 여러가지 보조지표 등으로
추론을 하는데 조금 더 확률 높게 충분한 조정 구간을 추정하는데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오늘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주가 없이 거래량만 봐도 이렇게 계속해서 거래량이 치고 거래 대금 치고 올라간다는 말은 안 봐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급등하고 있다는 거겠죠? 한번 살짝 볼까요? 자, 그렇죠, 그죠?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여기 안에서 살짝 조정받고 먹고 나오는 것은 단타 영역이고 수익 매매는 충분히 올라가고 또 충분히 조정받는 위치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여기서 반등할지 여기서 반등할지는 여기서는 몰라요, 그죠? 자, 그것을 추론해 볼 건데 다시 주가를 숨기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전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도 좀 많이 터졌죠, 그죠? 조용한 구간을 보면은 여기가 좀 조용한 구간이에요. 이 조용한 구간 중에서 많이 터진 것들 말고 일반적으로 좀 터진 구간 보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죠? 이렇게 조용한 구간의 수준을 보면은 물론 매일매일 다르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 하나 보면은 100만, 1000만, 1억, 10억, 50억 정도고 조금 더 터진 것이 뭐 80억, 90억 정도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터진 것은 2천억 수준이고요. 이 거래대금 2천억 수준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얼마큼 줄어들어야 되나? 이 조용한 구간의 한 2배 정도, 대략적으로 요 정도 수준이 되죠, 그죠?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고 이것을 또 2배로 키우면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수준. 물론 이것을 정확히 수치화하려면은 요것을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이만큼 하면은 정확히 나오겠지만 그거보다는 대략적으로 조용했을 구간의 평균에서 2배 사이 정도. 그러니까 여기 50억에서 80억, 90억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는 뭐 100억, 200억 사이까지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자, 이 큰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돈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조금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저점이겠구나 하고 또 여기서 물론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조정을 기다리려면은 물량이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사라는 것이 여기서 사라는 것이 아니라 터지고 난 다음에 우상향을 갈 종목이 충분히 조정받은 이 구간에서 사라는 것이죠. 거래량 거래 대금은 힘이고 올라갈 힘을 가졌는데 그것이 일자로 가는 것들이 소수더라. 그러면은 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산다. 그것이 이제 거래량 중요하게 바라는 건데, 자, 이렇게 상승 하락 중에서 상승할 땐 당연히 거래량이 늘고 내려갈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줄어요. 그런데 하락 초반에서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수준 뭐 절반 정도는 계속해서 터진다라는 거죠. 사던 애들이 이제 고점이다 싶어서 팔 때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고 점점 팔 게 없어지면 거래 대금이 처음 내려갈 때는 많이 이렇게 터지지만 여기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많이 터지지만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요렇게 터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점점 줄어서 요렇게 터진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물량 소화, 여기가 소화가 된 거예요. 먹은 것을 토해내고 토한 것이 소화가 다 된 구간, 이제 내뱉을 게 오바이트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매매 눌림목을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좀 진행을 시켜볼까요? 자, 거래가 좀 줄었어요. 아직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조정을 받았는지 횡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는 좀 줄어드는 추세고, 하지만 거래량이 아직은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또 진행을 시켜볼게요. 아직 계속해서 많고 하지만 좀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죠. 자, 그러다가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확장을 시켜볼게요. 요렇게 자, 이제 바닥권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요렇게 이제 이 수준의 평균에서 평균 2배 사이까지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던 애가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먹는 구간, 먹은 것을 소화하는 구간, 소화가 다 되어가는 구간. 자, 이제 주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키워볼게요.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정을 받죠. 조정 초기에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죠? 여기서 먹은 것들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 종목이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반등을 또 해준다면은 20선에서 걸릴지, 40선에서 걸릴지, 60선에서 걸릴지, 120선에서 걸릴지, 200선에서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침 60선에 걸렸는데 거래량이 바닥권으로 내려왔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윙 매매에서 바닥권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쌍바닥이든 이평선 돌파라든지 지지저항 돌파라든지 캔들 모양이라든지 이 종목이 또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은 차치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너 많이 상승하고 한 번 반등, 이건 기술적 반등이겠죠. 잘 모르는 분은 또 거래량 터졌다. 또 올라가려는가 보다. 거래량 터지면은 또다시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죠? 특히나 기술적 반등을 짧게 나오는 거고 본격 반등이 나오려면은 바닥을 또 다져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진행시켜 보니까 또다시 거래량이 줄면서 다시 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다시 60선까지 조정을 또 많이 받았죠. 그죠? 이런 부분에 다시 충분히 조정받은 구간이겠구나. 당연히 여기서 돌려 세우는 거 확인하고 또 돌려 세우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더라도 여기 지지 받았던 부분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그것은 손절은 항상 염두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바닥 가는 구간, 눌림목 구간을 추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어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또 거래량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줄어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어들고, 거래량 터지면 줄어드는 거예요. 거래량 터지면 줄어들고, 줄어들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그죠? 상승하락. 눌림목 초기에는 거래량이 살아있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더 추가 하락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전 조용했던 거래량 평균에서 2배 사이까지 충분히 거래량이 죽어주는 형태, 그 부분을 우리가 눌림목 가는 구간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고, 타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승, 다시 이만큼 줄어들고 상승, 다시 또 진행을 시켜보면은 다시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요 며칠 또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계속 영원하진 않겠죠. 언젠가는 이만큼 들어오고 그만큼 또 줄어들고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당연히 필수인 거고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배워야 되고, 거래량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해소할 것도 너무 많고, 그 중에 오늘은 큰 흐름에서 눌림목 가는 구간을 추론하는 방법을 거래량 편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 수급에는 크게는 거래량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 이런 것들도 이제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수급에 있어서 개인이 많이 사고 팔았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팔았다, 기관, 또 이 기관은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들을 각각 어느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매매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볼 수가 없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3대 수급, 개인, 외국인, 기관으로 보면은 개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외국인은 매도, 매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수급이 쑥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누가 주체적으로 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데요.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고 있고, 보험 역시 마찬가지고, 기타 금융, 은행은 매수가 없었고,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사주었고, 그 다음에 투신에서 많이 사주었죠. 이렇게 외국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그 기관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디서 주체적으로 매수를 해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것은 종목 분석에 있어서 플러스 1을 가져가는 행위가 됩니다. 동원 시스템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1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왔죠.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자, 1월 7일, 여기가 1월 7일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왔는데, 첫 번째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해주고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매수가 들어왔죠. 여기가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여기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하락 기간에서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매집을 한 거예요.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매집을 하고 전저점 지켜내고 5만원 라운드 피겨 지켜내고, 그 다음에 지수 지금 살짝 반등기죠. 그죠? 거기와 함께 이평선도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돌파가 나오는 이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금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디가 주체적으로 샀느냐,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거기서 보험이든 투신이든 그런 수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2000개 종목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단축 번호는 0795, 검색으로 찾으실 때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런 정보창들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키움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1위이고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과 매수, 매도와 간단하게 보려면 어느 증권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수료가 더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 그렇게 해도 되죠. 키움증권으로 다 옮기기 귀찮다 그러면은 회원가입만 하면은 이 창 다 쓸 수 있거든요. 그죠? HTS는 무료예요.
검색과 공부는 키움증권하고 매매는 수수료 싼 거 본인이 쓰고 있던 거 그걸로 해도 되고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지금 1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키움증권으로 설명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키움증권에서 광고비라도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1등이라고 잘 나가서 그런지 절대 앞광고가 안 들어오네요. 자, 어쨌든 이 창을 보면은 전체 코스피, 코스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되고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 별개로 봐도 되고요.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액, 수량보다는 금액을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그 주가에 따라서 수량이 적어도 금액이 더 많이 돈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선호하고요. 전체도 있고 순매수, 순매도 각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매수 보니까 빨갛고 순매도 보니까 파랗죠. 그죠? 그 다음에 기간 입력이 있고 뭐 최근 5일, 1개월, 3개월 이렇게 간편하게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으로 직접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개인,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은행, 보험, 연기금, 국가도 있고 여기 보면 기타법인 앞에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하면은 기타법인 또는 사모펀드, 내외국인 이렇게 별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개인이 산다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준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 투신이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뭐 보험이 산다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여러 종목마다 각각 다른 주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수급 주체. A라는 종목은 외국인이 주체적으로 오르고 내리고를 결정을 하고 또 B라는 종목은 투신, C라는 종목은 연기금, D라는 종목은 사모펀드 이렇게 각각의 종목마다 수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와주는 수급 주체가 있느냐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차트 분석을 하다가도 이런 라운드 피겨, 전저점 이런 것들을 보고 전고점 돌파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수급 주체가 있다는 것에서 플러스 1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어느 수급 주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분석은 확률을 더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답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서 최근 1개월 해볼까요? 이렇게 최근 1개월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SM이네요. 보시면 사모펀드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사줬죠. 한 달 총합을 봐도 여기 순매수가 찍혀져 있고 그럼 이 종목을 봤을 때 3대 수급부터 확인을 하고요. 개인은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 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에서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모펀드가 많이 산 것을 검색을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투신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이 있죠. 그죠? 투신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그 다음 사모펀드가 받쳐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1위, 2위가 되죠. 그럼 이 종목이 지금 내려가는 추세이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이 투신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받쳐주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이 사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사면서 올라가는 종목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개인이 사면은 내려가고 개인이 팔면 올라간다. 요것이 잘 들어맞는 쪽이 어디냐면은 코스피 중에서도 중대형주. 자, 여기서 순매도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는데 개인이 팔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KB금융 역시 개인이 엄청나게 팔고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주죠. 얼핏 들었던 그런 말들 주식 어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까고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지 그러나 얼핏 들었던 것을 초보분들이 그냥 사용하면 오류도 많이 생깁니다.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 수급으로 이 모든 것을 무조건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차트 분석 플러스 수급 분석으로 플러스 1을 더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간편하게 이 하나의 창으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가 또는 매도를 했는가까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는가 매도를 했는가까지 그리고 기간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클릭 하나로 기간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장점이니까 이런 기초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분석에 플러스 1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하나 영상 봤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죠.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사람이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무료입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